상활 천행이 권하니 군자이하야 자강불식 하나니라. 천행, 천도가 이제 천체가 운행을 하죠. 실제로 돌고 계속해서 이 도는데 가만히 보니까 특징이 건이에요. 건. 핵심적인 특징이 건. 건이라는 거는 저 굳셀 건자예요. 굳셀 건자인데 저게 부지런하다는 뜻이에요. 부지런하다. 쉼이 없다는 뜻이에요. 쉼이 없다. 천체가 1분 1초도 정지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군자가 사람이 주역을 배우는 우리가 이하야에 써있잖아. 이걸 써먹어서 왜? 사람이 하늘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지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육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육을 써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짜여져 있을 때는 어떻게 써먹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짜임새가 64가지 짜임새가 있는데 음양이 요렇게 짜여있는 시절, 요렇게 짜여있는 때를 만나면 내가 뭘 써먹어야 되느냐, 이 하늘을 써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하늘이 지니고 있는 걸 써먹어야죠. 하늘을 뭘 지니고 있느냐, 건을 지니고 있다. 아주 굳건하고 쉼이 없다. 그러면 나도 내 속에 있는 하늘을 써먹자. 그래서 자강불식, 스스로 굳셀까? 스스로 굳세서, 스스로라는 거는 누가 팽이 돌리듯이 이 천체를 계속 누가 번침 쓰면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체 운행은 자연스럽게 저절로 굳세게 돌아가면서 안입을 쉬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게 아까 얘기한 그 용을 타는 거예요. 지금의 때를 써먹는 거고, 이게 주역은 이제 군자이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군자성이 따질 때가 아니니까 시대가, 군자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이런 어떤 이 배우려는 사람이 군자라면 중요한 건 뭐냐, 써있자예요. 써먹으라고 있는 거다, 이 주역이라는 거는. 근데 써먹는데 대낮 하나 써먹으면 안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에 다 있어요. 잠룡을 써먹어야 되는데 비룡을 써먹는 게 아니에요. 써먹는다는 거는 제때에 딱 그 하늘을 부리고 하늘을 몰고 가야 써먹는 건데, 다른 때 같으면 저렇게 못 써먹어요. 자강불식을. 하늘이니까 자강불식을 써먹는 거예요. 왜? 하늘이 자강불식 하니까. 그러니까 저 글귀가 아무리 좋아도 제가 그랬죠. 식당에 걸어놓으면 안 된다. 체한다고. 뭐 이제 열심히 하고 좀 편하게 밥 좀 먹으러 왔더니 앞에 딱 보니까 자강불식 써있어. 체해요, 체해. 그게 잘못 써먹은 거예요. 그거는 딱. 그런데 음식 연락 뭐 이런 걸 써야 돼. 그러면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거는 그래서 때 한 번이에요. 때. 이게 그래서 저게 아무데나 붙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아도 때가 안 맞으면 저건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늘의 때다. 내가 지금 만난 때가 하늘의 때다는 전제하에서 저렇게 써라 이런 얘기예요. 하늘이 저러니까. 그대로 이제 써오는 거예요. 자, 여기가 이제 상활한 게 무슨 상활이냐? 아까 이 괴 전체를 보고, 왜? 가만히 보니까 가다가 한 번도 이렇게 음으로 쉰 적이 없죠. 계속 쉼이 없잖아요. 상을 보니까 이게 쉼이 없네. 양은 움직이는 거고 음은 고유한 건데, 양동 음정인데 양동만 있지 음정이 없잖아요. 음으로 고유한 게. 쉼이 없어. 그러면 나보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네 하고 이걸 써먹는다 얘기요. 만약에 걔가 가다가 여기 뭐 툭툭 끊어지고 몇 개가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자강불식이라는 말이 못 나오죠? 못 나오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그러니까 공자가 성인이 관상계사를 하셨다. 상을 보고 말을 맺었기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상을 보고 말을 음미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자강불식으로 이거 음미를 할 적에 자강불식만 딱 떼다가 음미를 하면 좋죠. 자강불식. 근데 이건 반쪽짜리다 이거. 이 지점이 뭐와 다르냐? 노노맹자 대학 중용과 주역이 다른 점이에요. 하기시스 불영묘와 노노에 얼마나 좋은 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주역은 뭐가 존재냐? 그 이전에 지금이 무슨 때냐? 그 좋은 윤리도 때하고 부합하지 않으면 그냥 폼이에요, 폼.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늘 궤를 보고 지금 무슨 궤에 속해 있나를 보고 그러고 써보는 거예요. 또 궤라 하더라도 지금 내가 어느 효에 있는가를 보고 그 효를 써보는 거예요. 궤는 잘 찾아서 들어왔어, 하늘궤로. 그런데 다 같은 줄 알고 딱 잠룡인데 잠룡을 써먹어야 무룡을 했어야 되는데 저게 마음에 든다고 비룡을 써먹었어. 그것도 잘못 써먹은 거죠. 그 이제 그 밑에는 효상이 효상. 하나하나도 이게 상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잠룡 무룡은 공자가 잠긴용이 쓰지 말라는 거는 무슨 이야기냐? 무슨 상이냐? 여기에 양재하야요. 이게 양인데 이게 양이죠. 그런데 맨 아래에 있다. 저게 잠룡하고 무슨 상관이냐? 용이라는 게 양이란 뜻이고 잠이라는 거는 아래에 있다는 뜻이다 이런 얘기예요. 잠룡이라는 저 상징어를 이렇게 음양학적으로 풀이를 해놓은 거예요. 음양상하로. 자, 우리가 음양이라는 건 상하, 진태 이런 게 있는데 잠룡은 좀 추상적이라 어렵다. 그러면 음양의 용어와 개념을 써서 한번 풀이를 해보면 저거는 양, 하 이렇게 떨어진다 이거예요. 잠이라는 건 아래 하자고, 용이라는 건 양기라는 뜻이고, 양기가 아래에 있다, 양이 아래에 있다. 양이 아래에 있는 상의 근거에서 잠룡이라는 상이 나왔구만. 이렇게 상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현룡제전은 그럼 뭐냐?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느냐? 이렇게도 한번 이해를 해봐라. 덕, 시, 보야요. 덕, 덕, 큰 덕. 저 덕자는 원래 이렇게 가로로 누웠지만 원래 이렇게 세로로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덕의 고자가 직심이에요. 직심. 뭐냐면 아까 얘기한 마음십자, 이 생물이 꼬물꼬물 나올 때 받아오는 그거를 그대로 왜곡되지 않게 속임없이 딱 직방으로 내놓는 거, 그게 덕이다 이런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덕이다. 그러면 그 덕을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시, 베푸는데 보라는 건 넓다는 뜻입니다. 넓게 덕을 베푼다는 거. 저건 또 무슨 이야기일까? 그럼 한번 보자 이거요. 저기서 덕이 뭘까? 용을 덕으로도 보는구나. 사람이 지금 덕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 덕으로도 보란 얘기구나, 용을. 그러면 시, 베풀 시자는 현. 그 용이 숨어 있다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구나.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인데 그거를 펼쳤다는 이야기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펼치는데 어떻게 펼쳤냐? 넓게 파시죠. 사방 다 트여가지고. 그러면 혈용이 나타난 용이 밭에 있다는 건 사람으로 치면은 용이라는 건 덕이고, 사람의 내재에 있는 하늘로부터 받은 사람 속의 하늘이 덕이고, 용이 하늘이고 하늘이 사람 속에 거슬러 있다니까. 그럼 용이 덕인데 그 덕을 지금 딱 보니까 발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타나는 거구나. 그런데 발현하는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 밭전자 사방으로 쫙 터져가지고 아주 넓게 지금 덕을 베풀고 있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자가. 공자야말로 괴사요사의 가장 최초의 이걸 풀이하는 성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뒤에 무슨 경방이니 왕필이 무슨 보다는 공자의 상전과 단전과 시빅을 잘 봐야 돼요. 무궁무진하게 거기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를 깨우치는. 그러면 용이라는 게 초유에서는 공자가 음양학적인 개념으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 지금. 용이라는 거는 음양으로 보면 양이다. 잠이라는 건 상하로 보면 하다. 그러면 양이 아래에 있으니까 그 상의 근거에서 잠룡이라고 붙였다는 얘기구나. 그럼 혈룡 제전이라는 건 뭐냐? 또 여기에 박혀가지고 음양 개념 그렇게만 보지 말아라.
그렇게만 보지 말고 사람의 지니고 있는 어떤 덕량, 우리 일상 이걸로 보면 덕을 지니고 있었던 사람이 싹 그걸 보따리를 딱 펼쳤는데 그게 아주 널리 파급 효과가 가는 거다. 사람이 밭을 매가지고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준다는 그런 상이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넓게 해서 나눠주려니까 이견대인 저 위에 자기하고 이제 또 관계도 맺고 세상을 위해서 펼치라는 거죠. 종일 건 것은 뭐냐 그러면 종일 건 거 종일토록 하루 낮이 이렇게 다 하도록 굳세고 또 굳세고 했다. 그건 뭐냐? 이게 처음에 공자가 양이라더니 여기선 덕이라더니 여기선 도로 바꾸라. 도. 사람이 행해야 할 도. 도인데 이 도를 이 사람이 여기서만 행한 게 아니고 안 하다 하고 하다 안 한 게 아니고 여기서도 하고 여기서도 했구나. 이거를 도. 이 사람은 계속 자기가 해야 할 도를 반복한 사람이구나. 이렇게도 본다는 얘기예요. 도덕으로도 봐라. 이게 도덕경이 다른데 이걸 도덕으로도 봐라. 음양으로만 보지 말고. 그러면 덕으로 보면 늘 덕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덕이라는 건 받아놓은 거예요. 도라는 건 받아놓은 걸 그걸 펼치는 게 도고. 그렇기 때문에 2호에서 딱 자기가 하늘로부터 받은 천덕을 이 사람이 싹 베풀었어. 그리고 3호에서 자기가 이제 그 덕을 바탕으로 해서 도를 행하는데 자강불식으로 행했네. 그러면 종일 건건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반복도예요. 자기가 행해야 할 그 길을 꾸준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실천을 한다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혹약지어는 또 뭘로 보느냐? 약 끼어서 있을지 연못에 있다. 지리 누구야요? 혹 끼어서 연못에 있다. 그럼 연못에 이게 편안히 있다는 얘기인가 했더니 아니다. 진퇴지도로도 봐라 이제. 구사가 지금 이 용이 가장 하이라이트는 비룡인데 날라서 폭풍 하늘을 하고 비를 내려줘야 하는데 구사가 지금 딱 그 목전에 와 있다. 그러면 구사가 어떻게 하느냐? 나가야 하느냐? 가만히 그냥 물론 가만히 있어야 하느냐? 할 적에 진이 무구야요. 한번 나가보는 것도 무구. 허물이 다. 그러면 진퇴지도로 할 적에 꼭 목숨 걸고 진이냐 태가 아니고 저런 데에는 한번 시험삼아 나가보는 것도 큰 허물은 아니로구만 해서 어떤 그런 진퇴도 이런 걸로 이야기를 해보고 비룡제천은 대인조야요. 나는 용이 하늘에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대인조야요. 대인이라야 그것을 조작할 수 있다. 뭐를? 용이 하늘을 날아서 비를 내리고 구름을 몰고 비를 내려서 모든 풍물이 각종 성명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늘의 덕과 그대로 합한 이 비룡의 덕과 그대로 합한 그런 대인만이 그렇게 세상의 혜택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비룡, 그러니까 아무나 비룡이 아니다 이런 얘기. 비룡 대천 대인 조야요. 그런 조화는 주역에서 말하는 대인이 짓는 것이고 대인이 사회적으로 그런 사람이 출세를 해서 그런 혜택을 만든다? 그게 비룡 제천이다 이거예요. 하늘 아무리 올려가고 10년 동안 관찰해도 나는 못 본다 이 얘기예요. 어디서 뭘 현실에서 찾아봐라. 현실에서 누가 비룡이냐? 민민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고 그렇게 하는 사람, 넓은 혜택을 뿌는 사람이 그 사람이 대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항룡교에는 항흑한 용이 후회가 있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영 불가구예요. 찰영 안이불 가할까 오래있고 꽉 차면 꽉 차서 불가구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저기가 꽉 찼죠? 꽉 찼어요. 꽉 차는데 어떻게 더 채워요?
못 채우는 거예요, 더 이상. 저기가 팍 찼어요. 그래서 이게 촬영자가 경계하는, 예로부터 경계하는 말이 많죠. 그래서 이제 꽉 저게 차 있다. 그게 항룡이다. 그러니까 항룡이라는 거는 비룡과는 다르구나. 비룡은 꽉 채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항룡은 꽉 채웠지. 그러면 더 이상 보름달이 15일로 꽉 채우면 어떻게 이걸 더 채워요? 못 채우는 거예요. 세상 없어도. 달도 차면 이제 기울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어떤 영어 소식의 이치로 봐라. 저기 촬영자 하나만 딱 이야기했지만 저게 찬 거면 이게 하나도 없을 때는 이렇게 텅 빈 거예요. 그게 허예요. 허. 그러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식이고 꽉 차면 다시 하나씩 없어져. 그게 소예요. 소. 그럼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지금 저 상부는 이걸 꽉 채워가지고 도저히 오래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 용구는 뭐냐? 아까 견불용어대 무사명이 용구는 뭐냐? 천덕은 하늘덕은 이 하늘의 덕은 불가위수야라. 불가하다. 뭐가? 머리라는 거는 앞서는 거, 앞장서는 거, 꼿꼿하게 있는 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천덕을 써서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